네, 앞으로 대선까지 1년도 채 남지 않았죠. 내년 3월 9일 대선이 치러집니다. 오늘 김부겸 전 장관이 총리 후보로 지명이 되면서 정세균 총리도 곧 본격적인 대권 경쟁에 뛰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정치권은 내년 대선을 향해서 하루하루 긴박하게 움직일 것 같습니다. 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장과 함께 내년 대선까지 대선 주자들의 행보 전망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먼저 오늘 개각 간략하게 평가 좀 해주시죠. 일단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내에 4년 동안 한 인사 중에 저는 가장 많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어떤 일단, 점에서요? 예. 친문 강경한 정치인이 없었고 한명파가 없었고 정치인이 거의 없었고 전문가들로 되게 포진됐다는 점, 그 자체만으로도 많이 점수를 받고, 그리고 총리가 이제 상당히 대구 민심을 반영한 사람이고 비교적 정치적으로 좀 온건파에 해당하는 사람을 총리로 앉혔다라는, 두루두루 평균점을 내면은 과거에 문재인 대통령 인사 중 최고였다. 왜 이런 인사를 진즉 좀 빨리 하지 않았나라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번 개각에 대해서는 상당히 높게 평가를 하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내년 대선과 관련해서 후보들의 주자들의 대선자들의 움직임 그리고 전망 짚어볼 텐데요. 먼저 오늘 나온 갤럽 대선 주자 여론조사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보여주시죠. 네, 대선 주자 지지율을 보니까요. 갤럽 여론조사는 윤석열, 이재명 양강 구도가 강화된 것으로 보이던데요. 네, 지금 두 후보가 거의 1, 2위를 한 게 최소한 10번 이상 반복됐기 때문에 저는 양강 구도로 봐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근데 내용적으로 보면 저는 어떻게 보면 양중 구도라고 봅니다. 네. 지금 이낙연 후보가 어떻게 보면 전 대표가 지금 쭉 떨어졌기 때문에 두 후보로 지금 압축이 됐다. 다만 양강 구도라고 명실상부하게 얘기할 수 있으려면 최소 30%. 아직은 양강 구도라고 이렇게 말할 수 없다. 그렇습니다. 30%는 넘는 상태에서 두 후보가 10번 이상 1, 2위를 다툴 때는 양강 구도로 할 수 있다. 그렇게 지금 봐야 여론조사 되는군요. 보면 1% 미만의 후보라고 대답한 사람 한 20명 됩니다. 그러니까 20여 명 정도가 아직 1% 미만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 정도는 아직까지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지금 보지는 않았다라는 점에서 저는 아직 양중 구도라고. 그렇군요. 양강 구도라고 하면 일단 30%는 넘어야 한다. 그 실질적인 그 양강 구도는 35%입니다. 모든 후보들이 과거에 35%에 서로 엎치락하다가 결국은 35% 이상으로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직은 예성 국민이기 때문에 30% 이상은 넘어야 양강 구도다. 그렇군요. 본선 구도로 접어들어가면 35% 넘어야 양강 구도라고 얘기할 수 있죠. 아직은 사실 갈 길이 좀 많이 남아 있죠. 사실. 알겠습니다. 지역별로도 지지층이 확실히 나뉘는 경향을 지금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지역별 지지율을 잠깐 볼까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잠깐 보여주시죠. 지금 상당히 구체적으로 드러나는데요. 보면 수도권만 하더라도 양분에 있습니다. 이를테면 서울은 윤석열 후보가 한 10%포인트 높고 경기 인천은 또 이재명 후보가 10%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적으로 이제 훨씬 늘어납니다. 호남에서는 이재명으로 거의 3배 이상이 높습니다. 그렇네요. 그리고 반대로 또 대구 경북 가면은 역으로 윤석열 또 전 총장이 한 3배 가까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네요. 정말 지역적으로 아주 확 두 갈래로 나눠져 있는 지금 현상을 아주 여실히 일찌감치 보여주는데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죠. 앞으로 저런 부분들이 많이 점점 좁혀지면서 그야말로 이제 인물과 능력으로 가야 되는데 지역적으로 지금까지 확 나눠진 현상은 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저는 점점 시간이 가면 점점 변화가 올 거라고 봅니다. 좁혀질 거라고 봅니다. 그렇겠죠. 하지만 이 대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지역별 표심도 중요합니다만 중도를 누가 더 많이 확보하느냐, 중도층의 지지를 그게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번 선거 대선에서 최대 포인트라고 봅니다. 네네. 지난번 4월 7일 저는 재보선은 한마디로 평가하면 저는 중도의 반란이라고 표현했고 다음 대선도 저는 중도 시대가 왔다고 봅니다. 중도표를 누가 선점하는 건데 아직 지금 요즘 현실 보면 상당히 윤석열 후보가 한 30대 포인트 같은 딱 10% 포인트 정도 좀 유리한 상태입니다. 근데 아직은 이제 설득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이제 갤럽 조사 경우는 상당히 그 적극적으로 무응답층이 33%나 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아직도 중도적인 성향이 많이 유보를 하고 남아 있습니다. 현재까지 유리하기 하지만은
중도가 앞으로 몇 단계에 당겨서 표심이 한 번 더 어느 한쪽으로 예. 요동을 칠 가능성이 높다. 그렇군요. 다만 예. 선점을 하는 중도층 선점을 하는 사람이 매우 유리한 게 다음 대선이라고 상당히 기분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요 이낙연 전 총리요. 예. 지난 1년 동안의 흐름을 보니까 예. 지난해에는 대선 주자 1위에 올랐었는데 네. 점점점 하락하면서 이번 갤럽 조사에서는 5%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작년 예. 이제 7월달에 20% 이제 중후반에서 1위였었죠. 네. 이낙연 예. 후보가. 그러다가 점점 꾸준히 떨어져서 벌써 10% 미만으로 내려더니 급기야 이제 5%까지 떨어졌네요. 네. 참 예, 안타까운 현상이고 본인 두말 할 것도 없고 예. 주변에 이낙연 이번 재보궐선거 결과가 예. 지지율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하셨잖아요. 예. 그렇다면 이번 재보궐선거 패배가 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봐야 되겠네요. 저는 솔직히 일관되게 있으면 그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다고 이제 말씀드립니다. 예. 왜냐하면 이미 그 전부터 훨씬 네. 오래전부터 지지도가 쭉쭉 빠지고 있었거든요. 예. 저는 그 원인은 이제 이낙연 특유의 어떤 색깔, 자기 목소리를 분명하게 내지 못했다는 걸 보는 거죠. 예. 역으로 자기 색깔을 분명히 드러냈던 이재명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윤석열 같은 경우 지지도가 높은 상태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원래 이제 이낙연 전 대표 자체가 제가 모범생 스타일인데다가 예. 팍팍 치고 나가는 스타일은 아니기 때문에 네. 상당히 좀 앞으로 중요한 고비다. 이제 5%까지 내려갔기 때문에 예. 이제는 대통령이나 이런 현접을 향해서 차별화 목소리를 강하게 내야 될지 네. 아니면 지금 뭐 2, 3%까지 갈 때까지 그냥 예. 이 현 스타일을 유지할 건지 아주 중요한 고비일 겁니다. 중대 고비를 맡고 예. 있는 이낙연 전 대표 모습. 근데 이제 여기서 하나 말씀드릴 게 예. 이제 차별화보다는 반대를 택했습니다. 이를테면 예.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제 공개적으로 충성 맹세를 한 거죠. 사실은 죽어도 뭐 배신하지 않겠다라는 식으로 이제 어제 얘기했지 네, 않습니까? 어제 이낙연계 의원들과 만나서 한 이야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 차별화를 하기는 약간 타이밍을 좀 놓쳤을 뿐더러 네. 좀 애매한 모호한 시점입니다. 자칫하다가는 지금 이 시점에 지지도가 뚝 떨어졌다고 해서 문재인 대통령 갑자기 말해서 비판하고 다른 방향으로 거리두기를 할 경우에는 네. 자칫하면 그나마 있던 주변 지지층까지 놓치고 이를테면 문파 지지층까지 놓치고 집토끼 산토끼를 다 놓칠 수가 있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지지도가 아무리 떨어졌다 하더라도 지금 보면 정권을 그대로 유지하자라는 층이 여론조사 이번 보면 34%. 네. 그다음 정권 바꾸자라는 게 55%입니다. 예. 차이는 그 한 20% 포인트 있지만은 네. 여전히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정권 문재인 지지층이 많이 있는 상태에서 섣불리 네. 이 차별화를 했다가는 상당히 아주 곤혹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좀 곤혹스럽지만 죽는 한이 있더라도 예. 대통령을 지키겠다. 예. 라는 어떤 의리, 예. 그 사나이, 예. 이미지를 보여주는 것이 현재로 유리하다. 그리고 좀 기다리면 네. 어떤 때가 오지 않겠나라는 예.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반전의 때가 오지 않겠냐 이렇게 아주 예.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낙연 전 대표와 달리 이재명 지사는 지지율이 예. 이 탄탄한 편입니다. 예. 지금 여당 내에서는 계속 1위를 달리고 있고. 예. 근데 이재명 지사의 이 행보를 보면요 정중동의 모습이에요. 사실 무리하지 않거든요. 네. 예. 어떻게 보고 계세요? 요즘 약간만 무리하지 않는 거 아닙니까? 항상 네. 약간 무리하는 듯한 스타일을 보였는데 예. 이재명 스타일 이를테면 이재명 운명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상당히 튀고 치고 적극적으로 가는 것이 네. 그게 어떻게 보면 이재명의 스타일이고 예. 그게 또 이재명의 어떻게 보면 매력인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주 미묘한 시기고 문재인 정부나 어려운 입장이기 때문에 네네. 조금 조심스러울 뿐이지 네. 적절한 어떤 타이밍 기회가 오면 다시 본래의 목소리로 색깔로 치고 나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야. 그게 이제 문재인 이재명 어떤 색깔이고 예. 그 때문에 높은 지지를 받기 때문에 저는 그게 때가 언제냐일 뿐이지 네. 치고 나갈 때는 조만간 올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재명 지사. 사실 서울시장에 도전했었던 박영선 전 장관도 그랬고요. 당권 주자들도 그랬습니다. 이재명을 찾는 경우가 요즘 계속 늘고 있습니다. 자, 이재명 지사가 이들을 만나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당시 녹취 듣고 오겠습니다.
국민들께서 우리 집권 여당에 잘 되라고 아주 코된 매를 드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삶이 조금이라도 개선될 수 있도록 민생 개혁에 좀 실용적으로 접근해서 작은 성과를 많이 내고 그 신뢰를 다시 회복하면 우리한테도 큰 기회가 다시 주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당이 정말 국민을 두려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왕조 시대에도 왕이 국민을 두려워했는데 국민 주권 국가에서 국민은 정말 두려운 존재라 해야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국민을 두려워해야 한다라고 한 이 발언, 이 언급에 대한 여러 해석이 나왔는데요. 자, 원장님, 예. 결국 당심은 유력 대선주자 쪽으로 쏠리게 돼 있다라고 얘기해 주셨잖아요. 지금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권력의 법칙이거든요. 과거에 당내 백전 노장들이 있었는데 한나라당 예. 외부에서 이해창 총재가 왔을 때 예. 다 그쪽으로 쏠림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랬군요. 지금도 화면을 보니까 이제 국회의원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이재명 지사가 예. 4선 5선의 중진 국회의원들한테 마치 훈수를 두는 듯한 그런 모습인데 네. 앞으로 이보다 훨씬 더 센 모습을 아마 국민들은 많이 볼 네. 겁니다. 예. 그래서 아마 민주당 내에서는 지금 내부적으로 두 부류로 확 지금 분화가 되고 있을 겁니다. 보이지 않게. 분화가 지금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이런 보시는 거예요? 한 부류는 친문 핵심 중에 한 예. 부류는 야 이쯤 되면 이제는 예. 방법이 없지 않냐. 지지도가 높은 계속 1위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을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선택하자라는 일 부류와 예. 이 부류는 아직 시간 많이 남았다. 얼마든지 우리가 뭉치면 바꿀 수 있단 말이죠. 대안을 찾아보자. 네. 그게 정세균이 혹은 뭐 또 다른 임종석이든 뭐 이광희 누굴지 모르겠지만 우리 결코 이재명은 절대 안 된다. 예. 다른 대안을 찾아봐. 이 양분화 현상이 끊임없이 시작될 거라고 봅니다. 과거 모든 정권의 정부에서 그랬습니다. 임기 말에 예. 핵심 지지층에서 양갈래. 예. 이 현상은 이미 저는 시작되고 있다고 저는 보는 거죠. 예. 지금 윤호중 신임 원내대표요. 예. 이번에 원내대표로 선출이 됐는데 친문으로 예. 통하잖아요. 또 예. 강성 친문으로 통하는데 예. 이재명 지사는 사실은 비문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물론 경선 과정 예. 당 대표 선출도 남아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혹시 당 대표까지 또 친문으로 예. 만약에 친문 인사가 된다면 예. 이재명 지사가 최종 후보까지 가는 길이 예. 순탄치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예, 숙명적으로 양측은 대립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국회의원 원내대표나 당 대표는 당심을 계속 염두에 두고 갈 수밖에 없고, 예. 그리고 이제 대선 후보는 이제 민심을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근데 당심과 그 민심이 비슷한 경우도 있지만은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대선 국면에서 많이 차이가 나죠. 예. 그럼 할 수 없이 운명적으로 숙명적으로 두 양측은 반대로 갈 수밖에 없고, 이걸 어느 정도 얼마나 적절하게 조율을 하냐가 문제인데 네. 그 조율이 이제 쉽지가 않죠. 그렇군요. 예, 민심 쪽으로 많이 쏠려 갈 수밖에 없죠. 네. 예, 과거에 항상. 그러면 다음 달 2일이요. 당 대표까지 이제 친문에서 나오면요. 예. 친문 진영에서 혹시 제3 후보를 낼 가능성이 있을까요? 지금 떠오르는 제3 후보가 있습니까? 지금 그 질문의 의미를 정확히 모르겠는데 아까 말씀드린 친문 핵심부 중에 다른 한쪽은 예. 이재명이 아닌 제3의 후보 지금 예. 이거 말씀인 거. 예. 그럼 끊임없이 찾으려고 노력을 하겠죠. 근데 시간이 지금 많지 않잖아요. 많지 않습니다. 예. 그런데 이건 분명하시다. 이번 대선은요. 제가 예. 이제 많은 역대 대선을 연구를 해봤지만은 예. 과거 어느 대선보다도 가장 임박해서 예. 상황이 결정될 겁니다. 아, 임박해서 후보 결정될 것 예, 같습니까? 그렇습니다. 모든 후보가 지금 아니 3위, 4위 후보가 뭐 안철수, 홍준표 후보 3위 뭐 3%, 4%, 그다음에 이제 정세균 1% 이런 대선이 어디가 있습니까? 아. 예, 그래서 이 안개 국면이 마지막까지 갈 거고 예. 가장 마지막에 진짜 어떻게 보면 국민으로 보면 약간은 이럴 수가 있나 할 정도로 그렇군요. 예, 아주 어처구니없는 변수로 당선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지금 대선 주자 지지율을 지금 보고 분석을 하시는 건데 예. 지금 대선이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예. 1위, 2위 달리는 주자의 지지율이 30%를 못 넘고 있고 예, 그리고 그렇습니다. 1, 2%, 3, 4%가 많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 후보가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예, 거죠. 그렇습니다. 그거는 뭐 지금까지 한 번도 볼 수 없는 현상인데요. 예. 미국 보십시오. 미국 정치. 바이든과 트럼프가 대결했을 때 그 치열하게 약간 보면 그 아프리카 수준으로 서로
막 치고받고 싸우고 예, 예. 막판까지 경선이 끝난 다음에서도 뭐 박빙을 겨루는 이런 선거 어디 있습니까? 예. 저는 뭐 아쉽지만 우리 선거도 상당히 안개라는 표현으로는 부족할 정도로 네. 아주 이 오리무중의 극심한 선거가 계속가다. 그래서 그야말로 좀 이런 표현을 쓰기 싫지만은 네. 막판까지 가봐야 되는 알겠습니다. 가장 막판까지 모호한 선거. 가봐야지 알 것 같다. 예. 지금 여론조사에서 선두권 달리고 있는 윤석열 전 총장이요. 네. 어디로 갈지, 어느 당으로 갈지, 예. 제3 뭐 지대로 갈지, 아니면은 뭐 금태섭 전 의원이 신당을 만들면 거기로 갈지, 예. 어디로 갈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저는 뭐 제3 후보가 항상 걷는 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독자 어디로 세력화를 예. 이제 모색합니다. 독자 세력화를 먼저 당연히. 모색한다. 예, 그거는 그래 독자 세력이 엄청 커지면 예. 그건 자기들이 마음대로 하겠다. 따로 하든지 독자적으로 하든지 말이요. 예, 예. 안철수 후보가 그렇게 하려다 못 하셨습니까? 예. 그래서 그게 1단계고 이제 2단계는 네. 외부 제3세력의 흡수입니다. 이를테면 금태섭이라든지 안철수라든지 네. 흡수 내린 연대를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안 되면은 결국은 마지막에 이제 합류하거나 합당으로 들어가는 거죠. 국민의힘으로. 그렇군요. 예, 이 3단계를 염두에 들어가는 건 뭐 국민의힘은 마지막 단계로 보시는 거군요. 이제 아니요, 확실히 아직 그렇지는 않지만 그래서 예. 저는 제3지대는 어렵다고 보는 거죠, 항상. 항상. 예. 예. 아직까지는. 그러나 김종인 전 위원장도 한번 제3지대는 어렵다는 얘기 한 예,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표현을 예. 하는 게 제3지대 직전에 2.5단계는 가능하다고 보는 거죠, 저는. 예. 예. 제3 그러니까 이런 윤석열 같은 제3 세력이 크게 힘을 키워서 네. 그다음에 기성 정당과 연대를 하거나 같이 후보 단일화를 하면 예. 그거는 이길 수 있는 그거는 3단계 직전에 2.5단계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국민의힘에서는 특히 예. 주호영 원내대표는 제3지대에 신당 이야기하는데 예. 여야 국회의원 중에 누가 거기로 가겠냐. 예. 그리고 교섭단체도 구성 못하는 제3지대 신당이 얼마나 파괴력이 있겠냐 이렇게 이야기하던데요. 그 이제 모범 답안이고 또 예. 희망 사안이겠죠. 예. 근데 만약 윤석열의 지지도가 계속 지금처럼 25, 30% 넘어가고 예. 국민의힘 후보 하나도 없다. 지지도가 5% 미만이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럼 빨리 들어가는 수밖에 없죠. 마지막에. 예. 예. 알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그런데요, 윤석열 전 총장 세대별 지지율을 저희가 봤거든요. 네. 근데 20대에서 지지율이 7%, 예. 30대에서 지지율이 14%, 예. 40대 지지율 17%밖에 안 돼요. 예. 특히 20대 지지율이 굉장히 낮더라고요. 예. 예.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20대, 30대, 40대가 가장 원하는 건 예. 지금 이 시대 대선을 앞두고 두 가지 시대 정신을 여기다 두고는 공정과 경제입니다. 예. 근데 공정 부분은 상당히 윤석열이 보여줄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한때는 20, 30대가 상당히 윤성적으로 쏠림을 현상을 갖죠. 그랬군요. 근데 그게 다는 아니거든요. 예, 예. 이 아파트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겁니다. 이 경제 문제, 민생 문제 어떻게 해결할 건지 이 비전을 아직 보여주는 못했지 않습니까? 예, 예. 이 부분이 아직 텅 비어 있는 부분이죠. 예, 그래서 예. 이제 조만간 대중 앞에 윤석열이 나타나거나 예. 신당의 면모를 드러낼 때, 네. 자 공정은 충분히 알겠어. 예. 그렇다면 민생 경제, 대한민국 경제, 부동산 정책 해결할 능력 있어? 이걸 이제 아. 보여줘야 되는 거죠. 예. 이걸 예.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면 그건 이제 사람으로 배우는 거예요. 주변에 포진할 수 있는 네. 이걸 보여주지 못하면 아마 빠른 속도로 지지도가 빠져갈 가능성이 있고 예, 그걸 예. 충분히 보여준다면 상당 부분 이제 탄탄대로 갈 수 있죠. 저는 그게 크게 보면 한 30명 정도라고 보는 거죠. 크게 예, 보면 예. 공정을 보여줄 수 있는 한 30명 정도 검찰 출신이라든지 예. 그 다음에 정치적으로 참신한 사람 한 10명 정도 예. 그 다음에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사람 예. 명망가 있는 누가 보더라도 자타가 공인은 장관 이상의 지금 대선 캠프를 전문가 얘기하시는 한 거예요? 10명. 신당 의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쨌든 윤석열과 함께하는 사람, 예, 예. 네, 그건 언론 신당에 참여할 수도 있고 혹은 외곽에서 도울 수 있는 사람, 윤석열 예. 맨 10명. 거기다 더 줄여서 최소한 한 10명 정도만. 사실상 전문가 집단 내지 어떤 공정, 정치, 경제를 제대로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사람 누구 있는지 아직 지금 제대로 나온 거 없지 않습니까? 예, 예. 조만간 나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 다들 국민들이나 저나 두는 지금 아주 치켜뜨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죠. 예. 근데 윤 전 총장이 뭐 다음 달이라든지 그 다음 달이라든지 등장한다면 실제로 파괴력이 있을 것 같습니까? 그게 많은 국민들이 관심사고 지금 지금 김한길 전 대표가 민주당 대표가 예. 지금 옆에서 신당 작업을 적극적으로 돕고 있다라는 아직 이제 소문 단계입니다. 확실히 드러나는 건 예, 아니지만 예, 예.
만약 김한길 대표 정도라면 뭐 청와대 수석하고 국회의원 4번 하고 당대표 한 사람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간단치는 않을 거다 신당의 면모가. 예. 그러나 대한민국에 과연 막상 깃발을 들일 때 참여할 사람이 얼마나 있을지 예. 그게 이제 되게 조심스럽죠. 아마 그래서 저는 김종인 위원장이 아마 나설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여야 후보 선출까지 일단은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9월까지 뽑아야 하니까요. 예. 선출해야 되니까 5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예. 치열한 경합이 펼쳐질 것 같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 대선 이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